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부 정도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우선 강서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지금 현재 판세는 다소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지금 11일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8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세를 역전시켜서 이 강서 선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완전히 무슨 심판 선거로, 그리고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지금 이런 프레임을 짜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강서구청장 자리를 우리 이제 김태호 후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김명수의 농간에 의해서 자리를 내줬는데 반드시 탈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김명수가요, 지금 이제 방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추석 연휴가 지나면 김명수 소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항저우,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선수들의 이런 이 행태,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주심한테 달려들고 주먹질을 하려고 달려들질 않나. 또 이 북측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해서 시비를 붙지 않나.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측 대통령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바로 문재인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남측 대통령하고 연설했던 능라도 연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에 굉장히 경사된 그런 인식을 갖고 5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문재인. 그러니까 USB, 이 토보다리에서 건넌 거기에 외교안보와 관련된 국방, 여기에 관련된 기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최근에 우리 통일부가 밝히기까지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완전히 매국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위중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한 문재인.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문재인이가 말이죠. 지금 완전히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자, 비명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일상화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명계로부터도 또 비난의 화살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명과 비명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하고 있는 이재명. 이거 이재명이 빨리 물러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물러날 때까지 우리가 상당한 이 여론의 압박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폭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진실로 딱 가득 차도록 민주당 내에 이렇게 압박하지 않는 한은 이재명이는 내년에 말이죠.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이재명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싹을 잘라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빅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강서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강서 선거의 쟁점은 우선요, 물론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측면, 이거는 이 두 후보가 현장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국민적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태우 후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진경훈 후보, 이렇게 이제 둘이 이번에 이제 붙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테러 행위라고 봅니다. 자, 저도 말이죠. 이게 비록 우산이지만 일종의 이것은 테러 행위로 엄중히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김태우 후보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명백한 선거 테러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여당 그리고 김태우 후보 측에서 강력히 공격을 하고 나왔어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우산을 들은 이 여성은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민주당 당원이다. 요렇게까지 직접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을 입건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정체를 빠르게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여성이 말이죠. 예, 김태우 쪽 선거운동을 두 명에 대해서 우산 테러를 벌렸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산, 테러를 벌이고, 너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민주당이야. 이러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김태우 후보는요, 자, 이거야말로 명백한 선거 테러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비판하고 있고요. 진기현 후보 쪽에서는 유감이다. 그래서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요, 김태우 후보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이 약 4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요 40억 원을 두고서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김태우 후보가 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걸쳐서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술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교 있는 발언을 애교 있게 봐달라라고 하는 이 발언을 야당이 이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 아니냐. 즉,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제 김태우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40억 원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냐. 박원순, 노고돈, 안희정이 이거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은 1,000억 원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냐. 그래서 이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푼도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변상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40억 원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역공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서가 완전히 이 선거 테러하고요. 이 보궐선거 비용을 두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 그 최재성 정무수석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친문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과 비명, 그러니까 이제 비명의 한 중심에는 사실상 친문 이퀄 비문이다, 비명이다. 요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재성 전 의원이죠. 정무수석. 최재성 정무수석이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영수회담에 목을 매고 있어요.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제일 크게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전국을 이재명이가 이끄는 그런 전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총선 전략적 차원에서 영수회담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권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명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널려 있지만 민주당 눈에는 널려 있지만 이제 국민의 공감을 받는 이 공격 이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봐라. 영수회담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결국은 여당이 먼저 협치를 포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야당하고 안 싸울 수가 없다.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영수회담을 들고 계속 물고 들어지고 있는데 이 최재선 전 정무수석은요 정반대예요. 지금 간 볼 때가 아니다. 예, 이렇게 간 볼 때가 아니고 대통합, 대탕평 그리고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이재명이가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정권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이재명이가 제안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국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회담이 안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이 없다는 거 이거를 입증시키기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은 이러한 영수회담을 갖고 이렇게 간보기 할 때가 아니고 또 그거를 요청할 상황도 아니다. 왜냐? 윤 대통령은 이미 이재명을 갖다가 확정적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다 읽히고 있는 상황 아니냐? 영수회담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도 국면을 좀 바꾸고 주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읽힐 뿐이고 그래서 영수회담 요청을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다 선이 굵게 이 행동을 해야지 요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이런 꼼수적 전략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갖다가 친명 최고 지도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색출하겠다는 거, 징계하겠다는 건 이는 불가능이다. 왜?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다가 부결을 갖다가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강구한다면 그 파장은 부정적 파장은 결국은 지금 야당한테로 올 것이다. 다만
분당을 거론한 이상민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최재성 친문에서 이재명이를 정죄하는 이제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심지어 친명 안에서도 좀 결을 달리합니다. 친명도 이제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요. 원외 친명 조직이 하나 있죠. 이 더민주혁신회의.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요. 지금 이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이가 이 사무총장직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이 반려했는데 이 사무총장직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라. 아주 강하게 성명문까지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 안에서도 친명 안에서도 이재명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말이죠. 이제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이렇게 성명까지 내가지고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를 처리하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총선도 불참화 선언을 선언하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책임은 사의를 표하는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물러남으로써 실현이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의 즉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제 당무 복귀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제기될 것이다. 당무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데 당무 복귀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명수가 뭘 했죠? 국회를 사기쳤어요. 예. 국회를 사기쳤어. 사기치는 기술은요. 자, 조국, 이재명, 그 다음에 이 김명수 이르기까지 좌파의 공통적 특성. 바로 내로남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뭐냐? 당시에 말이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표를 내겠다.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까지 하고 난리인데 내가 네 사표를 받아준다면 내가 과연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이겠어? 내가 사표 수리할 수 없으니 좀 기다려봐.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임성근 부장판사는 제물로 올려놓는 작전을 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말이죠.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고스란히 녹취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까지 이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거 국회에다가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녹취를 통해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현직 대법원장이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서도요, 이 관련 이 수사는 검찰에서 쭉 조용하게 물밑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말이죠. 연휴까지 끝나다 보니까 이 김명수의 거짓말과 관련된 검찰의 김명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명수도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김명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를 주도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시킨 인간이 바로 이 김명수가 아니겠어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문재인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 조선일보의 김은중 기자가 작성한 칼럼인데요. 빅마우스가 된 전 대통령, 이런 제목하에 쓰고 있습니다. 빅마우스가 된 전 대통령. 무슨 말씀인지 벌써 여러분들 눈치 빠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빅마우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이 최근에 열렸지 않습니까? 평화의 김, 평화의 길. 이때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녹색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때 할 때 이 X딸들한테 X망신을 당한 이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재명이를 방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현 여권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참 뻔뻔하죠? 그러니까 진보 좌파, 오늘날 진보 좌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뻔뻔함이겠죠. 그 다음에는 거짓말 사기 쇼겠죠. 이러한 DNA가요, 문재인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수정부 안보도 경제도 보수정부가 잘한다고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 진보 정부가 훨씬 더 우수해. 이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그 GDP라든가 환율,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얘기인데 국가부도 위험 지수까지 들고 나와서 진보 정부가 이렇게 잘했다. 이거를 역설했어요.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비판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받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날 이 발언을 보면은 사실상의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좌파만을 보고 그리고 김정은만을 보고 발언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연평도, 그 다음에 그 사건,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이 문재인 정권 내내 지금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제대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서도 자기네가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더군다나 말이죠. 이 평화의 봄, 예, 이 어떻게 그 회고를 해? 그게 이게 평화의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의 봄이라고 하는 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평화의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화의 봄의 민낯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척하고 있어요. 펜스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나와서 김여정의 만남을 강요할 것이 명백했지만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요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요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어요. 열받아 있어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다운 무거운 발언을 제대로 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일개 국회의원과 취급에 받지도 않는 발언을 한 거예요. 설정.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잼버리 대회 파행 문제 그냥 닥치는 대로 거침없이 논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이가 남겨놓은 나쁜 유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민을 갈라치게 한 건 아니겠어요? 여전히 갈라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의 빅마우스를 자초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고 있고 그리고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렇게 정권을 그리고 국정을 잘 운영했다면 87년 체제에 들어선 이후로 어떻게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놓느냐? 이 능라도 연설 보십시오. 이 능라도 연설에서 문재인이가 말이죠. 그 남측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열이 받쳤습니까? 이런 문재인의 이 인식, 이 사고방식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 문재인이가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양 정상회담으로 가갖고 능라도 격리당해서. 근데 지금 지금 북한 선수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북측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 선수다. 우리를 북측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데 문재인이가 먼저 남쪽 대통령, 지리적 개념을 가지고 남쪽 북쪽을 따진 대통령이 바로 사람이 그것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다른 어떤 사적인 계획의 사석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가장 큰 행사에서 그것도 평양에 가서 내가 남쪽 대통령이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대접해서 연간 5억 원에 상당하는 대통령 풍의유지비를 과연 줄 필요가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료화면에서도 보지만은요. 지금 이번에 항저우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북한 선수들이 말이죠.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 날 열렸던 여자농구 남북 대결에서 북한 선수들이 이제 졌잖아요. 여기 기자회견에서 북한 선수단 관계자가 북한이라고 이제 우리 기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DPRK야. 노스코리아라고 부르지 마. 이름을 좀 정확히 불러. DPRK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영어 약자가 DPRK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요. 외교의 이런 미팅 같은 데 가면 DPRK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DPRK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0일 날 여자 축구 남북 대결에서는 북한이 이겼어요. 그 당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리유일 감독이 뭐라고 했느냐? 북측이라는 표현이 또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에서 나오니까
북측이 아니라 우리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야. 그러면서 그걸 좀 바로잡읍시다. 불쾌감을 표현해요. 그리고 북한 축구 감독은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북측이라고 하지 말라. 불쾌하다. 한국을 기준으로 북측에 있다고 표현하지 말라. 아주 세게 거세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개 선수도 북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이 국제적인 기자회견이잖아요. 난리를 치는데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 야,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도 문제예요.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 이 도대체 무슨 발전상을 봤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상을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이 생활상을 봤다는 겁니까? 야, 기가 막힌 이 문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께 아낌없는 장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니, 이게 새로운 미래가 뭐예요? 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 이게 새로운 미래입니까? 계속해서 핵 미사일 도발을 위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북한 주민을 이 아사시키는 이게 바로 새로운 미래인가요? 문재인 눈에는? 그래서 문재인은 아직도 김정은이가 찬사와 박수를 받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라. 그리고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 한 이유가 뭔지 이것도 지금이지만 늦었지만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재인을 우리가 5년 동안 혈세로 연 2억이 넘는 봉급을 주고 떠나서 죽을 때까지 5억 원이 넘는 명예수당을 연간 5억이 넘는 명예수당을 주고 이거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답지 않은 이러한 행보를 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주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도 내년에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